많은 자기계발서에서 얘기하죠.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라. 나의 욕구를 드러내라.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다가가라.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전미경입니다. 제가 간간히 기업체 강연을 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때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요새 젊은 친구들, 소위 말하는 MZ세대랑 소통하기 힘들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런 질문들입니다. 그런데 실은 저는 이 질문이 크게 가슴에 와닿진 않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근 10년간 MZ세대랑 일을 해온 사람입니다. 90년생들 맞죠? 그쵸? 이 MZ가 특별한 특성이 있다라든가 이런 거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소비 문화라든가 엔터테인 문화라든가 이런 거는 좀 다른 것 같긴 합니다. SNS 많이 하고 자기 표현 확실하고 자기 취한 확고한 이런 특성들이 있는데 이는 그들의 개인적 삶의 영역인 거지 일하는 영역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 카메라 들고 앞에 서서 눈이 너무 깜빡하고 눈에 힘 좀 주세요. 좀 더 크게 해주세요. 하고 하는 직원들 역시 MZ세대인 직원들입니다. 여하튼 요즘에는 세대 간의 갈등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버릇없다라는 프레임은 예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 벽화에서도 요새 아이들은 버릇없다라는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요새 우리가 회사에서 90년생이 어쩌네, MZ세대가 어쩌네, 꼰대가 어쩌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실은 이런 세대 간에 나누는 거는 적합하지 않고요. 단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또라이와 싸가지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각자 인성에 달린 문제인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은 우리가 회사 생활 혹은 조직 생활에서 또라이와 싸가지를 잘 구별을 해서 슬기롭게 한번 잘 살아보세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또라이와 싸가지를 잘 구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타인 객관화를 잘 하자입니다. 여기서 타인 객관화라는 것은 저 사람이 내성적인지 외향적인지 뭐 감성형인지 이성형인지 알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사람이 어떤 도덕심과 배려심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실은 도덕심과 배려심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심은 나쁜 짓을 하지 말자라는 의미가 좀 더 강하고 배려심은 타인에게 좀 좋은 일을 해주자라는 의미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도덕심이 높은 사람은 배려심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높은 사람은 이타적인 사람이고 이 두 가지가 낮은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겠죠. 제가 이해하기 쉽게 기피에 나오는 다양한 인간 군상들을 보고 마름모 꼴로 그려봤습니다. 여기에서 각각 높낮이가 있고요. 이 높낮이의 기준은 도덕심과 배려심의 수준입니다. 첫 번째 가장 위에는 이타적인 인격자, 마더 데레사, 이태석 신부님, 이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쵸? 네, 그 뒤로부터 쫙 포지셔닝이 되죠. 합리적 개인주의 플러스 약간의 이타주의. 조석복 일병, 안준호 이병이 있습니다. 한유월 상병 같은 사람이죠. 평범한 개인주의는 방관자로 있는 대부분의 군대원들 얘기하고 약삭빠른 개인주의는 임지섭 대를 얘기합니다. 무배려 이기주의는 청용덕 중덕이고 비도덕 인성 쓰레기는 황장수 병장. 그리고 불법 범죄자는 조두순이나 장하영 같은 사람을 얘기하죠. 자, 여기서 불법 범죄자인 조두순과 황장수 병장을 뭐라고 한다? 또라이라고 합니다. 무배려 이기주의자인 천용덕 중령을 뭐라고 한다? 싸가지라고 합니다. 내가 대하는 상대방이 이 마른 목골에서 어느 레벨에 속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타인 객관화의 핵심입니다. 또라이는 유식한 말로 사이코패스, 반사회적 인격장애라고 하고요. 싸가지는 유식한 말로 소시오패스, 나르시시스트, 자기애성 인격장애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단 사이코패스는 전체 인구의 몇 프로? 1%입니다. 그리고 소시오패스 혹은 반사회적 인격장애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좀 정확하게 의미는 달라요. 소시오패스는 기질을 논하는 거고 반사회적 인격장애는 그 결과를 보고 논하는 거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인구 비율이 어떻게 되냐? 전체 인구의 4%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반사회적 인격장애 안에 그 사이코패스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애성 인격장애는 과연 얼마나 될까? 한국 자료는 별로 없고요. 제가 최근에 나온 미국 자료 찾아봤습니다. 바로 6%가 되겠습니다. 전 인구의 10%는 또라이 앤 싸가지란 얘기입니다. 생각보다 많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생각 한번 해보세요. 10명 중에 1명꼴로 좀 이기적이고 못된 사람 주변에 있지 않으세요?
저는 살면서 또라이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싸가지는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을 어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나이, 성별, 직위, 뭐 동료, 가족 이런 계급장 다 떼고 그 사람을 객관적으로 한 발짝 떨어져서 살펴보는 겁니다. 한국 사회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는 이런 계급적인 후광이 강한 사회라서요. 특히 가족일 경우 어렵죠. 내 엄마가 나쁜 나르시시스트 같은 인간이다 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은 마음속으로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타인의 서사를 들여다보지 말라는 겁니다. 서사는 그 사람이 현재까지 있게 한 그 사람이 개인적인 역사적 히스토리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의 서사가 이해된다. 그러면 이거는 순간적이고 직관적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면 DP에서 조석봉 일병의 서사는 우리가 탁 하고 나오잖아요. 저리 갈굼당하고 성추행 당하니 열받을만 하네라고 따로 머리 안 굴려도 그냥 바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남친이 바람을 피웠단 말이에요. 내 여친이 바람을 피웠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 잘 이해가 안 되죠. 도대체 왜 그랬나 골똘히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유라도 막 가져다 붙이고 싶잖아요. 제가 바람피는 동영상 하나 올린 적 있죠? 그때 댓글 중에 바람피는 사람의 그 심리가 궁금했는데 왜 그들은 나쁘다라는 얘기만 하냐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 답을 드리면 나를 존중하지 않고 내 삶을 침범한 사람의 서사는 굳이 들여다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서사를 들여다보냐면은 남친을 용서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는 남친의 바람핀 과거를 굳이 왜 저랬는지를 골똘히 생각하면서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봐야 할 건 뭐다? 바로 나의 서사입니다. 왜 나는 바람을 여러 번 피운 내 남친과 내 여친과 헤어지지 못하는 것일까? 왜 나는 가스라이팅 부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것일까? 왜 나는 정말 별것도 아닌 일에 일이 속상해하면서 맘상해할까? 그런데 사람들은 들여다봐야 할 자신의 서사는 안 보고 남의 서사를 들여다봅니다. 왜 남친은 바람을 피웠을까? 왜 엄마는 나를 사랑해주지 않고 미워할까? 왜 저 사람은 저리 무례한 말을 할까? 이것을 고민하느라 쓸데없이 나의 시간과 인생을 낭비합니다. 남이 서사 들여다보고 이해하는 건 저 같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저는 직업이 정신과 의사란 말이에요. 변호사 같은 사람이죠. 바람을 피운 환자도 그리고 부모를 때린 폐류나도 저하고 의사 환자 관계로 계약이 되는 순간 저는 그 환자를 이해해 보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구독자님들은 저처럼 살 필요는 없는 거예요. 또 하나 명심하셔야 될 게 남의 서사 들여다보지 않겠다 결심하면은 나의 서사 또한 들키지 마세요. 얼마 전 기업체 강연에서 제가 한 얘기입니다. 나의 과거를 들키지 말라고. 예를 들면 어떤 거냐? 내가 과거에 힘들게 살았다. 지금은 번듯한 가게를 가진 사장님이 됐는데 종업원들을 착취하면서 돈을 모으는 사람이라는 평판이 돌고 있다. 이런 경우 그 사람의 과거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과거에 정말 어렵게 살아서 저런 자린고비 같은 악덕 사장이 되었구나. 또 아침에 내가 와이프랑 크게 대판 싸웠단 말이에요. 내 심기가 불편하죠? 내가 회사에서 과장이나 부장이란 말이에요. 엄한 내 부하 직원 붙잡고 화풀이하는 겁니다. 무슨 보고서 이딴 식으로 썼냐 막 이러면서요. 바로 오늘 아침에 있던 과거를 갖다가 나의 아랫사람에게 들키게 되는 거죠. 내 불편한 과거는 내가 감당하는 것이고 나의 부정적인 감정은 내가 추스리는 겁니다. 나의 과거를 안 들키기 위해서는 아이러니하게도 나의 서사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의 서사를 갖다가 들여다보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나의 컨셉을 들여다보세요. 내가 못났네 에서 시작해서 내가 못났네로 끝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원인, 과정, 결과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엄마한테 어려서부터 구박을 많이 받고 자라서 누군가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뉘앙스로 얘기를 하면은 나는 참 힘들어하는구나. 이번 주에는 남친이랑 싸워서 내가 마음이 불편한데 이를 엉뚱한 내 친구한테 화풀이를 했구나. 내가 어렸을 때 엄마가 나를 두고 나갔단 말이에요. 내가 버림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친이 나에게 헤어지자고 하는 말을 듣고 너무나 힘들어하는구나. 뭐 이런 거죠. 인간은 이렇게 나의 서사를 고민하고 성찰하면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진정한 홀로서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정리합니다. 내 주변에 존재하는 또라이와 싸가지를 구별하기 위해 두 가지만 명심합시다. 첫째, 타인 객관화하자. 타인의 도덕심과 배려심을 열심히 평가하자. 둘째, 이해가 안 되는 남의 서사 이해해 보려는 쓸데없는 오지랖 부리지 말고 내 서사나 열심히 파보자. 내 주변의 10%가
또라이 앤 싸가지잖아요. 이런 사람 만났다 할 경우 어떻게 한다? 열심히 거리도 가며 사시면 됩니다. 나를 제외한 사람은 가족일지라도 다 타인에 속합니다. 인간은 내가 행복해야지만 타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MZ세대와 소통이 안 되는 게 아니고 MZ세대 중에 싸가지와 또라이를 만났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됐던 겁니다. 싸가지와 또라이는 공감이라든가 공동체의식이라든가 이런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역시 기업체 강의에서 들어왔던 질문입니다. 이러한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일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었는데요. 많은 자기계발서에서 얘기하죠.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라. 나의 욕구를 드러내라.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다가가라.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이런 싸가지와 또라이를 만났을 경우에는 명확해요. 그 사람들은 뭐에 움직인다? 이득과 권력에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 일을 했을 경우 이러저런 점이 이득이고 이 일을 안 했을 경우 이러저런 점이 불리하다라는 것을 주지시키면서 대화를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죠. 말은 통하는 사람과 하는 것이고 공감은 보일 만한 사람에게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인생에서 호구가 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비슷한 정도의 도덕심과 배려심을 가지고 있을 거라 착각을 하고 대화를 시도하게 되면서 인간의 비극이 시작이 되었던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잘 구별할 수 있나? 저도 잘 모릅니다. 열심히 보려고 할 뿐이죠.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정답은 없지만 그 사람의 과거의 행적, 형제의 평판, 그리고 어떤 일을 대했을 때의 태도 이런 거를 열심히 고려하면서 사람을 평가해야 된다는 거죠. 또 사람들이 하는 바보 같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직접 겪어봐야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요, 내가 만약 조직에서 과장이나 부장, 이사, 이런 높은 지위에 있다 할 경우에는 절대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왜냐면 나한테 오는 정보는 다 끊어지거든요. 그 사람의 평판은 내게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내가 권력을 가진 갑이기 때문에 내 앞에서는 나에게 잘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정보가 윗사람 선에서는 끊어지게 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를 못 내릴 때가 많습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에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또라이 인간 군상들이 일정 부분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인간들이 개가천선을 하는 날은 오지 않습니다. 이 또라이가 왜 저럴까 하는 고민은 하등 쓰잘데기가 없습니다. 내가 어찌해야 이 또라이와 싸가지로부터 내 삶을 잘 지킬 수 있나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이상 닥전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